안녕하십니까, 안태용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고객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2018년 8월에 출간한 바 있습니다. 제목은 1000명의 팬을 만들어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업무 경험을 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해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 10월 17일에 한번 출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필을 이렇고요. 저는 1000명의 팬을 만들어라를 비롯해 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고객 만족, 또 최근에는 100년 교육을 이끌어낸 최송솔땅이라는 소설도 출간한 바 있습니다. CX 강사를 주로 했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다햇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카페 한국서비스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똘똘한 고객. 최근 부동산에서 많이 화두가 되었죠. 똘똘한 한 채. 우리 입장에서도 똘똘한 고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명의 떼내기 고객보다는 한 명의 충성 고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충성 고객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만족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됩니다. 충성 고객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책에서 충성 고객은 펜으로 표현했고 1000명이라는 것은 소수 정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충성 고객은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할리 데이비슨 그 동호회 클럽이 회원들이 가장 충성 고객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는 기업, 점포, 대인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CS라고 하면은 커스터머 서비스 해가지고 고객 서비스 개념이었는데 그 후로 S 서비스가 세리스팩션, 만족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서프라이즈, 고객 감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들도 고객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성. 흔히들 기업은 숫자로 경영을 하잖아요. 이번에 성장률은 전기 대비 얼마, 몇 프로 신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떨까요? 다 숫자로 그렇게 소비를 할까요? 아니죠. 바로 고객은 감성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품질 성능보다 룩 앤 필의 감성 소비로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공감을 통해서 호의적인 감정,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감성에 맞추면 고객은 열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츠 칼튼 호텔에 투숙한 어린아이가 복귀하면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기린 인형을 두고 왔는데 나중에 애기 아빠의 요청으로 호텔에서 돌려줬는데 그때 미리 사진을 찍어서 애한테 보내줄 때 기린 인형이 조시였는데 조시는 휴가 중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는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코파이 회사 아시죠? 그 정의라는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집 배운 아저씨가 배달할 때 힘들 때 어, 어린아이가 정을 전달하는 것, 정을 전달하면서 초코파이 하나 전달하는 것, 그런 감성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통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기존까지 마케팅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케팅은 비용이 아니라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광고보다는 구매 후기 보고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찾아가지 말고 직접 고객이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즉, 줄 서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팔이 날리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진정성은 뭘까요? 그거는 친구,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통하지 않습니까? 진실이고 정성이고. 자포서 잘 아시죠? 자포서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최고 통화가 10시간 43분까지 했답니다. 이거는 이걸 이 때문에 아마존이 2009년에 이 자포서라는 회사를 1조 3천억 원에 인수했답니다.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수요가 먼저다.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때 우수한 영업사원들은 에스키모에게 얼음도 팔고 아프리카에서 난방기를 팔아야 된다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에스키모나 아프리카 주민들한테 그런 얼음과 난방기가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객에게 진정한 필요한 걸 판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고객을 기만하거나 이빨임으로 그렇게 속여서 판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이나 마케팅은 지양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급 독점이었다면 지금은 수요 독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춘 흡알랜드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은 거기 사장님은 고객 의견을 100% 반영해가지고 완성한 그런 공원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장님의 마인드는 고객이 짜다면 짜다.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한 배울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객 마음을 독점해야 되고, 그래서 고객 마음이 열리면은 고객의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 수요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알아채고 고객의 마음을 알고 다가서야 됩니다. 애플이 아이폰은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고객들은 그런 니즈가 있었잖아요. 전화기, 그 다음에 아이팟, 컴퓨터 이 세 개가 따로따로 그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걸 하나로 합치하는 거 이걸 이러한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특히 아이폰이 폭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객에 대해서 사소한 배려를 잘 해야 합니다. 고객은 큰 것 한 방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놓고 한 우선을 챙겨준다거나 커피숍이나 공항의 핸드폰 충전 이런 서비스 이런 게 사소한 거지만은 그 사소한 거라도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엄청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해외여행 가봤을 때는 해외 공항에는 그러한 핸드폰 충전 이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공항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 트럭 과일 장사 보면은 현장에서 직접 과일을 깎아가지고 칼로 과일을 푹 찔러서 이렇게 들이미는데 이런 행동은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칼을 들이미는 것은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공급자의 논리고 그렇게 칼을 들이미는 걸 당할 때 고객은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약자층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보면은 기존에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불어 지금은 인심부석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요즘 더운데 냉방 조절이 약냉방, 강냉방 조절이 있는데 이런 건 참 고객이 선호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이런 말 있죠. 처마 끝에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해주는 게 나중에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하나의 실수가 나중에는 큰 실수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어쩔 수 없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객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제주도 잠수함 투어를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잠수함 투어 갔을 때는 그때는 잠수함에 물도 새고 그 다음에 그때 풍랑이 심해가지고 산호초라든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는 풍랑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를 비롯한 같은 고객들은 성이 났죠. 비싸게 그렇게 몇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했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비는 오고 풍랑은 있는데 위험했었는데 아예 그러면은 투어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돈은 다 받고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광분할 수가 없죠. 같이 집단화 모여가지고 그때 같이 해서 환불을 받은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런 경우는 다 해소되고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런 안전이 없으면은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안전 불감증이 문제 있는데 승용차나 택시 등 모두 지금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건 참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명 안전을 확보한 후에 만족과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기본 값입니다. 스토리, 요즘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스토리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품에 스토리를 입히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비앙의 생수 아시죠? 에비앙 생수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작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에비앙 생수를 먹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분은 물을 먹게 되면은 뇨로 결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을 수 있었는데 하필 그때 우연일치로 에비앙 물을 먹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비앙 물은 우리나라의 서울 수돗물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비앙 생수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 제품 빼빼로데이 아시죠?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 여고생 둘이 서로 앞으로 빼빼로 같이 날씬하게 이쁘게 커자는 의미에서 서로 주고받던 게 그게 점차 지역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이걸 제과업체에서 마케팅으로 접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이모리 사과 같은 경우는 그때 태풍으로 한 10분의 9가 낙하가 됐었는데 그때 농민들은 절망했을 때 농민 한 분이 의견을 냈습니다. 10개 중에 9개 떨어지고 하나나 매달렸는데 이거를 어떤 역경도 이겨낸 그런 강인한 사과라고 해가지고 그때 수험생들한테 합격 사과로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과는 일반 사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포라이터 같은 경우도 미군 병사가 상의 주머니에 라이터를 가지고 지참하고 있었는데 적군의 총탄에 맞았었는데 지포라이터에 맞고 자기 몸은 무사히 건졌다 해가지고 그때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지포라이터가 자기 목숨을 구조해주는 무슨 부족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래서 스토리 있는 제품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스토리는 생명력과 입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막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차별.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상위 20%가 부의 80% 가진다는 얘기. 즉 이제는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 차별이 실질적인 평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의 8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 유지 비용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기존 고객이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업들은 대부분 오로지 신규 고객 유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될 상황이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기존 고객들이 신규 고객한테 자기한테 쓰는 것보다 8배를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존 고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박차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2배로 더 주는 게 지금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루에 감사합니다 500번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확 바뀐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바뀐답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줘서 감사하다, 거절해서 감사하다, 불만을 얘기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인생이 확 바뀌게 된답니다. 즉 감사는 긍정, 즉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뜨내기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SNS 요즘 이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예전에는 로마로 통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든 길은 SNS로 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점포와 같다고 보면 될 것이고, SNS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그 점포의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배너 광고, 이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상권이 어디였습니까? 명동이잖아요. 지금 어딜까요? 지금은 명동도 아니고 광화문도 아니고 바로 네이버입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한제로 이제 한국 미소 쪽 같은 경우는 한때는 되게 거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예전 거 싫어하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안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때 한국 민속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블로그나 페북에 유튜브 이런 데 인스타를 하면서 젊은 층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SNS는 더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소문, 바르는 말이 틀리러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소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소문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은 비용은 낮추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아줌마들에 강하죠. 반대로 이태리 남자 같은 경우는 카사노바 예외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아줌마들이 말을 잘하고 소문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딤체라든가 환경의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인데, 딤체 같은 경우도 그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마케팅 비용 부족해가지고 전혀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강남 아줌마들을 공략해가지고 그때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소문으로 강남 아줌마들의 입소문으로 전파돼가지고 그때 입소문으로 성공한 마케팅이 딤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도 차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관리해야 된다고. 자, 갑질 고객 많이 있죠. 그래서 진상, 갑질, 악질, 생계형 민원 고객. 참 이런 경우 참 곤혹스러운데, 대표적인 게 한간 이슈가 되었던 라면 상무 아시죠? 카드센터에 그런 어떤 욕설이나 혹은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는데 마음카페 갑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가 어려우면은 직원을 구조조정하는데, 지금은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 소비자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선별하고 오히려 이런 갑질, 진상 고객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정상적인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만족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콜센터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통화 대기업에 아빠나 엄마, 그 다음에 아이의 음성으로 통화 대기업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객도 감동하고 그런 직원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고객의 폭언이라든가 성희롱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이나 회사, 직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갑질 고객을 건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과 관련해서 또 악덕업자, 이제 공급자의 입장인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다고 하니까 한때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올 때 어떤 시내에서 김밥 한 줄에 10,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김밥 한 줄 얼마 합니까? 2,000원 내지 3,000원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장사하라고 말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도 실추되고 생각해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음? 김밥 판 아줌마보다도 더 세상 이치에 밝고 정보에도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비싸게 폭리를 취하게 되면은 물론 해외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꾸도 못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고객은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SNS 올려가지고 한국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SNS 올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때 뭐 중국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 근래로 컵닦기 이런 게 걸린 적도 있었잖아요. 또 잘 아시겠지만은 유명 가수 데이브 캐롤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자기 기타를 수화물로 맡겼었는데 기타가 부서져 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이 항공사가 고객 예약을 오버부팅한 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많이 이미지가 실추된 적도 있죠. 이렇게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낮게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번에 그렇게 배를 가르면은 그때뿐입니다. 꾸준히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고객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획에서 잊혀질 때 기업은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고객 한 분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 불만을 자기 주변의 20명한테 전파하고 그 20명은 다시 각자 자기의 지인의 한 5명한테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 불만이 하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객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놀라운 변신. 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우리 혼자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판단해야 됩니다. 예전에 득평 휴게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해외 휴게소랑 비교하면 참 비교가 됩니다. 해외여행, 유럽 여행 갔을 때는 각 휴게소마다 유료로 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득평 휴게소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애완견 산책 코스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참 해외 휴게소랑 비교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은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객이 타이어를 반품하러 와서 환불해 갔습니다. 거기서 점원은 이런 방법도 없이 영수증도 없다는데 다 환불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노스트롬 백화점은 타이어를 취급하지 않는 데랍니다. 여러분이
그 백화점의 사장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노드스트롬 사장이 직원들한테 제랑권을 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이 유명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의 이보 리더기랑 그 다음에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비교를 해보면은 코닥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로서 자기들이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가 사장될 걸 우려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 그거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업체에 의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고 필름 시장은 미연이 났잖아요. 이에 반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오프라인책 아니면 또 그 종이책을 판매하면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북 리더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제공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종이책이 늘 팔릴 거 아닙니까? 종이책보다는 이북이 가격도 쌀 텐데 하지만 방향은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고객들은 더 만족하고 이북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책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아마존이랑 코닥이 비교되죠. 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수익 창출이 아닌 고객 감동을 핵심 가치로 해야 됩니다. 자포수 같은 경우는 고객 위로와 를 위해서는 통화 무제한, 좀 전에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무제한의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통화 이상 금지를 한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콜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산성이 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콜센터의 생산성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우선해야 됩니다. 직원이 노예가 아닙니다.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잘 아시죠? 땅콩회양. 그렇게 직원을 노예나 머슴 부리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자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만족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처 같은 경우는 직원 만족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고객 만족이 아닙니다. 그 양반은 직원을 만족시키면 당연히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킨다고 봤던 것입니다. 결과는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포소 같은 경우도 콜센터를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좀 비교가 되죠. 참 본받을 만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규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쪽인 인사나 기획, 지원 부서는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거의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굳이 비싼 정규직으로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중심 관련해서 아마존이 고객 중심, 그 다음에 고객 지향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고객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혁신은 고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 예는 잘 알고 있죠. 그에 비해서 코카콜라 전 CEO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콜라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냉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은 경제 논리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 감성에서 볼 때는 그게 뭐랄까요? 결국은 고객의 막대한 비난을 받고 결국은 그 더글라스
사장은 해고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은 대부분 기업이 못하고 있고 기업의 불과 한 3% 정도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먼저 그 고객 중심 경영을 실행하는 자에게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도 뭐 고객 중심, 고객 만족,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점하십시오.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하도가 되고 있는데 뭐 드론이니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우주여행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생산물 수요자는 필요한데 수요는 없으면은 재고로 쌓이고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IT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모든 고객을 다 안내를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1,000명의 펜만 같이 가면은 우리는 미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1,000명의 펜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제 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했고 더 필요하신 분은 제 책 1,000명의 펜을 만들어라 그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